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CNN에서는 올해 7월 한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특집 방송 이노베이트 사우스 코리아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 특집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삼성전자, 배달의 민족, 크래프톤, 젠틀몬스터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의 혁신 탑4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이러한 한국의 혁신을 실제로 체감해보고 감탄 중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고도로 발달한 배달 음식 문화입니다. 집 앞, 사무실, 심지어는 한강, 공원, 바닷가 등의 야외까지 어디든 달려가는 한국의 배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해외에서도 워낙 유명하죠. 심지어 한식은 간편하게 박스 하나에 담기는 치킨, 피자보다 배달하기 쉽지 않은 구성이 많은데도 국물, 밑반찬, 소스, 공깃밥, 심지어는 끓여 먹는 버너까지 배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배달 음식 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배달의 민족 등 여러 자체 어플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달 어플입니다. 월간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 생활 필수 어플이기도 합니다. 한국식 어플로 한편 더 간편해진 한국식 배달 서비스와 스피드는 우리에겐 일상적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혁신적인 음식 문화로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치킨을 배달시킨 외국인 네티즌은 치킨과 함께 휴식, 한국 배달 문화는 신이 준 선물이야 라고까지 감탄하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은 오버워치, 삼양, 맛있는 치킨, 최고의 하루다 라고 부러워했고 한국 배달 문화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고는 있지만 저는 교촌의 간장치킨을 가장 좋아했어요. 하나님 교촌이 그리워요 라며 한국을 그리워하는 네티즌도 등장했습니다. 거기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야 너 미워 라며 질투 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시 배달업체가 있긴 하죠.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각국 시장을 잡아먹은 글로벌 공룡기업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는 우리나라에도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자체적으로 배달이 되는 가게들이 워낙 많은 데다 배민 등 국내 배달업체들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 한국에 진출했다가 꼬리를 내리고 금세 철수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 네티즌은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야후 등 묘지에 추가하십시오. 배민이 10배 낫지. 외국 기업이 온다, 외국 기업이 간다 라며 한국에 들어왔다 철수한 유명 외국 기업들을 애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의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례인데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의 통합입니다. CNN에서는 독특한 예술품과 개성있는 테마로 리테일 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며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는 곳이자 한국의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기업의 예시로 젠틀몬스터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제품을 전시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상업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업들과 도시개발자들의 고찰로 탄생한 대표적 시그니처 공간에 반한 해외 네티즌들은 직접 사진으로 남겨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천장까지 책이 가득 쌓인 스타필드 도서관을 찍어 올린 게시글에는 서울에 살면 행복할 텐데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라며 실제로 도서관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네티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와 내가 꿈에서나 보던 도서관 같아. 이곳은 꿈의 장소입니다. 천국이야. 책 사이에서 길을 잇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지. 100% 비현실적이야. 굉장해 라며 아름다운 광경을 믿지 못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연구 중인 차세대 혁신 분야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차세대 혁신 사업으로 웨어러블 로봇과 5G 네트워크,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등이 이야기됐는데요. 삼성은 안드로이드 부분에 있어서 구글보다도 선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골수 팬들이 모여있는 해외 게시판에서는 실제로 안드로이드에 있어서도 구글보다 오히려 삼성이 선도하고 있다며 애플의 진정한 적수가 바로 삼성이라고 꼽는 이들도 나타났는데요.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들은 삼성이 없었다면 안드로이드는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며 삼성이 안드로이드계를 이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의 일관성을 좋아하지만 안드로이드의 추가 개방성을 좋아한다면 삼성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애플보다 삼성의 길이 더 전망이 좋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4로 언급된 것은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게임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만큼 외신에서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대놓고 왜 그렇게 많은 e스포츠 프로 선수들이 한국에서 나오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부터 오버워치 등 여러 게임에서 상위권을 섭렵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은 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차적으로 재능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만 훈련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저렴한 PC방은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수학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국민 취미라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왜 한국인들이 유독 게임에 뛰어난지는 앞으로 더 분석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네티즌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들은 e스포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비공식적 국가 스포츠는 한동안 스타크래프트였거든 라며 스타의 진심이었던 우리나라를 인정했습니다. 또 더 나은 인터넷을 가졌기 때문에 라며 한국이 인터넷 강국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째서 한국인들이 게임을 그렇게나 잘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토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확실히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페이커 등 프로게이머들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어째서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게임을 잘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앞으로도 국내외로 더 많은 분석과 칼럼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한국의 4가지 혁신 사례 모두 공감함을 보셨나요? 외국인들이 체감한 혁신 탑4인 만큼 우리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탑4를 넘어 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의 문화 트렌드가 해외에 혁신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